정토회관 출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 이소미입니다. 먼저 총부 예외에서 선진님들 앞에서 공부담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는 태어나 보니 친가 외가 모두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신심 가득하시던 조부모님, 교무님인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너는 커서 교무님이 될 거지?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종교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마냥 행복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출가와 거리가 멀었던 저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한 삶, 인생의 참 가치에 대해서 찾고 싶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원불교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잠자는 것은 사랑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던 저에게 일찍 일어나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척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단 서원관 생활에 익숙해지고 편해져 보자. 처음 해보는 단체 생활 속 마주한 경계들, 그리고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크고 작은 불만과 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계를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참거나 혹은 모른 척을 하거나 혹은 도망 다니기만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저 그 경계에 대한 불안과 번뇌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불편한 상황들은 다 외면하고 회피하기만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단하고 생활하다 보니 점점 서원관 생활의 편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편해진 생활과는 반대로 제 마음속 한편에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했니?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지도교무님들 말씀에 잘 따르며 말씀에 잘 따르고 학교 생활, 기숙사 생활 모두 나름 열심히 챙기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별다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벽을 쌓고 하던 피경 공부는 근본적인 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저의 서원을 다시 챙겨봤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찾는 것, 이를 위해 저는 스스로 쌓아둔 벽을 깨고 나와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제 자신과 부딪혀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외면하던 저의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인정하고 마주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령도 없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마음에 퇴굴심이 날 때면 나에게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말고 꾸준히 마주해보자, 꾸준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반조하고 인정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다가오는 경계는 인정하고 부딪혀보는 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자연히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불편하고 싫다는 감정에 그쳤던 것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이니 불공해보자. 이 생각으로 불공하는 마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원망심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공을 해주는데 왜 저럴까? 의문심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의문심에서 멈추지 않고 깊게 반조해봤습니다. 나에게 왜 원망심이 일어나는가? 돌아보니 원망심은 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저는 저를 위한 불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속도와 성향은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저의 속도와 성향에 맞춰 불공하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불공을 해보자. 이 생각으로 불공하고자 했습니다. 제 속도에 맞춘 불공이 아닌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 불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공을 하다 보니 점차 세상을 보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때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땐 지도 교무님들께 문답을 드리고 그에 맞춰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 실행이 잘 되지 않을 땐 심고를 모셔보기도 했습니다. 매번 용기가 잘 나지 않다가도 간절하게 심고를 모시고 나면 용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헤쳐나아가는 저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때론 감사한 마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경계를 당할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공을 할 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니 경계를 맞이하는 것이 싫다는 생각보단 공부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면하고만 있던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면 원망심을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계를 당함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일과 속 크고 작은 경계를 정성 다해 챙기고 실행하는 것으로서 일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경계에 수월해진 만큼 안일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 챙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비록 오늘은 부족했다 할지라도 퇴굴심을 내며 되돌아가지 않고 내일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정성스러운 공부인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토회교당 출신 안암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4학년 이성현입니다. 올해 총 4번의 총부 군회 인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총부 스승님들과 출제가 교도님들께 공부담을 발표하는 이 시간이 가장 떨리고 긴장됩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재정산업부에 근무하시는 형산 이남직 교무님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전무 출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공심으로 살고 너에게 주어진 일은 꼭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시는 삶을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형과 제가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거룩한 이런 회상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질을 뛰어놀고 당연하게 교당에 나가 법회를 보면서 원불교의 울타리 안에서 커온 저는 특별한 서원이나 큰 발심으로 출가라는 서원을 세운 것이 아닌 영겁다생 좋은 인연과 또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학부 생활을 돌아보면 때로는 방황과 어려움이 있었고 진급에 분발심이 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울분도 있었고 스스로의 공부 부족을 탓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아픈 날도 있었지만 4년의 학부 생활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은혜와 감사의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4학년이 되고 도반들의 공의로 원불교학과를 대표하는 항단장이 되었습니다. 항단장이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내가 과연 예비교무들을 대표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항단 업무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생들과 화합할 수 있을까? 또 공부는 부족한데 너무 일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앞섰고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러한 마음을 지도교무님께 문답드리니 개인 기도를 해보면 어떻느냐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개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법신불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서원반조로 영생을 일관하여 이론회상 펼쳐가는 전무 출신이 되겠다고, 또 개인을 위한 사사로운 생각을 줄이고 대의와 본의를 생각하는 취사를 하겠다고 진리전의 고하기를 반복하니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씩 자신감으로 돌아섰고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일이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해주는 항단원들과 도반들이 있고 또 지도교무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과 위력을 조금이나마 체득하는 공부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가던 중 제 마음을 바라보니 제가 잘하는 일일수록 상에 가려 타인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을 대할 때 온전한 마음을 챙기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제대로 불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사람에 대한 분별심을 줄이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던 없던 보여지는 첫 인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좋고 나쁨을 분별하기도 했고, 수업하시는 교수님, 서원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예비교무들,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까지 만나는 모든 인연을 저만의 시선으로 분별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분별이 나타날까? 과연 이 분별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일단은 유무념으로 잡아 분별하는 마음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구분짓고 분별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했고, 원래 나의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고 화두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멈추어 보려 마음을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니 내가 가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조금씩 생겨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 아닌 대종사님의 교법대로 그 사람이 부처임을 믿고 경외심으로 대하기를 표준으로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반조하니 저의 출가 서원인 행복한 삶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지품 15장에서 세간의 오용락에 대해 인간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유를 얻어 부귀영화나 생사고락에 해탈하는 것이 천상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분별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기도를 통해 본래 자성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늘어나니 비록 바쁘고 힘든 일정을 보내면서도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천상락을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인, 참 전무 출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1학년 고혜성입니다. 학부 기간을 마치고 올해 대학원에 입학한 저는 자신감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학부 4년 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서 나 정도면 실력 있는 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으로 교화 실습을 나간다고 생각하니 현장을 마주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 예비 교무도 아니고 완전 교무도 아닌 1학기 관례식을 마친 저의 심정이었고 저의 실력이었습니다. 실습을 가기 전 선진님 모시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화단은 교령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자선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가기 싫어서 억지로 나가냐? 아니면 가고 싶어서 뛰어가냐? 그 질문에 생각을 해보니
저는 지각해서 뛴 것 말고는 뛰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선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이는 일과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반성이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와서도 일과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가? 교령님은 이어서 말해주시기를 자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과 자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모든 일과와의 문제를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현장에 나가서도 무리 없이 일과를 챙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실습을 가게 돼서 그 말씀을 더욱 체감하게 되었는데 특히 가장 크게 느낀 건 아침 자선이었습니다. 일과를 지키기는 하지만 그 자선의 밀도나 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벅차서 그 이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나와 아침 자선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나는 왜 일과에서 자력을 얻지 못했을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느니라. 간절히 원하라, 이루어지느니라. 정성껏 힘쓰라, 되나니라. 제가 아침 자선을 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보니 그 마음에는 무언가를 구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정성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학생으로서 자선을 잘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수도인으로서 자선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구도심이 없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선을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 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 만약 얻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과연 수양력이 충분한가? 하지만 경계 속에서 요란함을 얻게 하고 빈 마음을 지키는지 관찰해 보니 그 실력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업력과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심에서 나는 과연 얼만큼 자유로운가? 수많은 분별 속에 상대방을, 내 자신을 얼마나 진실되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 속에 제 수양력은 힘이라 하기에도 미약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요란한 마음은 외부 경계들을 평등하게 보지 못하게 했고 제 마음은 경계를 대할 때 늘 항상 어딘가에 기울어져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양력만으로 치사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기도 전에 온전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침 자선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자선 1시간 남짓의 시간을 소중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못해도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도 해야 되고 다음 달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연말을 하기도 하고 몸이 많이 피곤하면 적당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들에 밀릴 때가 많았는데 제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에도 저의 온전함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니 경계 속에서는 될 리가 없었습니다. 자선 시간과 제 사이의 문제는 그 사이에 생활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선을 통해 간절히 원하고 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 아침 1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거쳐서 내가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보겠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도 끌리지 않아서 그래서 어디에도 기울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리라. 그렇게 진심으로 아침 자선에 임하는 만큼 진실되게 자선을 점검했습니다. 호흡은 걸림 없이 쉬어지고 자세는 편하고 고든지
만약 호흡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자세를 챙겨서 호흡이 가장 편안하고 충분히 쉬어지는 자세를 챙겨보기도 하고, 단전에 마음이 얼마나 머무르며 따뜻한 기운은 얼마나 뭉치는지, 그럴 때 막념은 얼마나 쉬어지고 혹 무기에 빠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자선 시간에 임하니 그 전보다 더 부지런히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임할 때에도 이 온전함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공부를 빈 마음으로 하고, 시간을 마련해 수양 시간을 가져서 평소에도 잡념을 제거하고 욕심에 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다음 날의 자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맑히는 공부를 하나 보면 어떤 날은 분별이 잘 씌어져서 애써 집착했던 나라는 것이 전부 허상이구나. 본래 그 자리는 티끌만큼도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안심이 되기도 하고, 송대에서 기도를 하고 대학원에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것이 성성해서 세상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꽉 차 있구나 라는 생각에 벅찬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외부 경계를 대해서 다시 작은 나에 집착해서 온통 요란하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는 동지마저 시비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한결같진 않지만 이 또한 공부 과정임을 알아서 여여함에 집착하지 않고 요란함에 실망하지 않으며 스승님 말씀처럼 대학원 기간을 대정진기로 삼고 하루하루를 정진과 적공으로 쌓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실력임에도 일과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함께 해준 동지 도반들과 일과의 마음을 담도록 강조하고 지도해 주신 총장님과 대학원 교무님들의 은혜가 컸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더 교단과 세상에 보은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교단과 세상에 쓰임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보은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좁은 수준의 나로 살고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만큼 넓고 큰 나가 되어서 교단에 크게 보은하고 세상에 크게 쓰이는 전무 출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부와 사업과 회상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후진들에게 전해주신 선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보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